자, 이번 시간은 제7강 고용보험법에서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 준비하시고요. 교재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닛 5 실업급여라고 되어 있죠. 제7강째인데요. 자, 우리가 전 시간 6강에서 고용보험사업의 5개 사업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고용안정사업, 두 번째 직능사업, 세 번째 실업급여, 네 번째 육아휴직급여, 그 다음 다섯 번째 출산휴가급여, 이렇게 우리가 구분했는데요. 자, 이 고용보험법에서 가장 핵심 사업이 바로 실업급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실업급여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은 실업급여 하면은 그냥 실업급여 타는 것 정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실업급여에서 우리가 직접 돈을 타는 걸 우리 뭐 실업급여 탄다, 타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구직급여라고 하고 실업급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실업급여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670페이지 더 알아보기를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실업급여 종류라고 되어 있고 기출 빈도가 꽤 많죠. 자, 이것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영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별표 3개 정도 되겠죠. 먼저 구직급여가 있고 두 번째는 취업 촉진 수당이 있고 가로에 보면 조기체 취업 수당 등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구직급여 돈 타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실제 돈을 타는 걸 구직급여라고 한다. 우리 실업급여 타 먹는다, 뭐 타게 주세요. 이게 이제 구직급여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취업을 촉진해주는 취업 촉진 수당이 있는데요. 이 취업 촉진 수당은 실업 상태가 오래 가면 갈수록 국가도 손해줘요. 왜냐하면 실업급여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죠? 빨리 취업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취업을 촉진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조기체 취업 수당이 있습니다. 조기체 취업 수당 이건 뭐냐면은 빨리 취업하면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도 했습니다만 돈이 줄어들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주는 만약에 뭐 이 사람한테 1,000만 원 들어갈 텐데 실업급여 전체 액수가 뭐 한 달 만에 취업해 버리면 나머지는 실업급여 안 줘야 되니까 나머지 중에서 일정을 피보험자한테 지급하는 게 이게 조기체 취업 수당이에요. 그다음 직업능력 개발 수당. 우리가 교육훈련을 받고 할 때에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직업능력 개발 수당이고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죠? 광역구직활동비. 이건 뭐냐? 다 뒤에 다시 나옵니다만 이 광역구직활동비는 좀 더 넓은 구직활동을 좀 더 넓은 곳에서 하게 되면 정부가 저기 가서 한번 가서 구직 면접 한번 받아보시죠라고 하면 차비 같은 게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걸 말하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주비.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상당히 그 교육을 받으려면 멀리 가야 돼서 그 이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이주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업급여 하면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 촉진과 관련된 수당도 무려 4가지가 따로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실업급여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중에 하나 뭘 적었느냐면은 생계비를 적었어요. 생계비. 자, 이 생계비는 실업급여 종류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다음 중 취업 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써놓고 그 중에 하나 보기가 정리해고 수당. 정리해고 수당이란 말은 없어요. 또 하나가 여성 고용 촉진 장려금. 여기에서 나온 기출문제 중에 다음 중 취업 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여성 고용 촉진 장려금 또 하나가 정리해고 수당.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기출문제 풀이는 따로 별도로 하고 있는 건데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또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어요. 자, 그럼 교재를 가겠습니다. 1번 어의에서 두 번째 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밑줄. 자, 밑줄. 가끔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어떻게 바꿨는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공할 수 없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바꿨어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럼 여기서 어떤 의미인가?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특히 그 구직급여 같은 건 그야말로 실업 상태에서 최저 생계비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죠? 이걸 양도 너가 대신 가져가. 그다음에 압류, 우리가 왜 돈 같은 거 빌리고 못 받을 때, 못 갚을 때에 압류 당한다 이런 말 있잖아, 그죠? 빚을 못 갚았을 때 압류를 시키거나 또 담보로 제공, 이러면 담보로 제공해서 또 돈을 빌리거나 하는 거, 이렇게 해버리면 최저 생계 유지조차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법에서 양도,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라고 딱 해놨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과금, 국가나 지자체 공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전기요금을 못 냈다, 수도가스요금을 못 냈다, 그걸 거기서 떼가는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역시 최저 생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65세 이전에 이직한 자가 65세가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우리가 앞에서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보면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거나 자영업 개시된 자 한 자는 실업급여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대상이 이제 안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미 그 전에 그만둔 이직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겠죠. 65세 전에 이직했으니까. 그런데 65세가 넘어가더라도 65세 전에 이직해서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급한다. 지급기간 급여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실업급여 수급계좌. 이건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수급계좌가 어떤 의미인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내 개인 통장으로. 근데 그 통장을 다른 일반 통장으로 같이 해서 들어오면 거기에서 아까 공과금도 나갈 수 있고 매달 은행의 이자도 자동으로 공제, 우리가 자동 이렇게 왜 납부하는 게 연결시켜 놓잖아요. 그러니까 최저 생계에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실업급여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말합니다. 이게 실업급여 수급계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구직급여. 자, 구직급여, 실업급여 종류에서 첫 번째 구직급여죠. 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1번에 구직급여 수급 요건 별표 3개 자주 나오는 영역, 자주 출제된다. 자, 거기 보면 어떤 경우에 실업했다고 우리가 실업했다고 해서 구직급여를 무조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나 회사 다니다가 회사에서 그만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좀 힘들어서 그냥 좀 쉴래, 이렇게 해서 그만두는 게 이제 자발적 이직 중에 하나거든. 그럼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저도 많은 상담 받아보면은 제가 그냥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또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반대로 또 이제 근로자가 알아서 자기가 이제 그만두면서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회사한테다가 권고사직 회사가 저를 그만두게 한 걸로 좀 해주세요. 실업급여 타게 좀 해주세요. 이런 경우 많은데 부정수급이죠.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은 조건이 필요하다. 자, 하나씩 보죠. 1번, 박사님 1번.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적어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만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즉 취업해서 고용보험 가입하고 한 2달 있다가 그만뒀다 실업급여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구직급여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조건이 적어도 18달, 18개월, 1년 반 정도 되죠. 이걸 기준 기간이라고 해요. 18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적어도 그 중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에요. 피보험 기간이 아니고 단위 기간이에요. 이게
180일이 넘어갈 것. 그러면 여기서 피보험 기간과 피보험 단위 기간은 뭘 말하는지, 뭐 어떻게 다른 것인지, 오른쪽 박스 위에 및 박스 맨 아래 당구장 표시 한번 보시죠. 참고 표시. 거기 피보험 단위 기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피보험 기간과 피보험 단위 기간이 다른 의미인데요. 피보험 기간은 뭐냐? 고용된 기간입니다. 고용된 기간. 자, 어떤 근로자가 2년 동안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2년 회사를 다녔다. 그 회사는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었다라고 전제하고요. 그러면 2년 동안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하면 2년. 이게 고용기간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피보험기간, 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아니에요. 고용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험에 적용된, 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내가 고용되어 있는 기간이 말이에요. 근데 피보험 단위 기간은 뭘까요? 이 기간 중에 실제로 돈을 낸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 여러분 실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었다고 하더라도,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닐 수가 있고, 그죠? 또 반대로 또 회사 자체가, 내가 고용은 되어 있었지만 회사 자체가 고용보험에 가입 대상이 아닌 회사일 수가 있고 등 해서 실제로 고용된 기간과 실제로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돈을 낸 기간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이해가 되는데, 한 주는 7일이죠. 그럼 여러분 일을 하고 월급 받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을 7일, 월부터 이제 금토일 이렇게 7일 한 주로 따졌을 때에 7일 월급이 만약에 300이다 하면 월급 300에 7일치 임금이 다 나왔을까요? 우리가 월화수목금 5일 근무한다고 하면 원래 임금은 5일치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5일을 정상 근무적 개근하면 일요일 날, 휴일 날 일하지 않지만 하루 주는 게 주휴수당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주 7일인데 7일 중에 5일 근무했을 때에 7일치 임금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일한 5일과 주휴수당 일요일 거 6일치만 나간 거예요. 그럼 토요일 임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월급자라고 하더라도 한 주가 7일이지만 실제 임금은 6일만 지급된 거예요. 그러면 7일 전부 다는 비보험기간이지만, 고용기간이지만 실제로 보험료가 납부된, 내가 보험료를 낸 기간은 비보험 단위기간인데 토요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가 7일이지만 7일이 다 들어가지 않고 6일만 들어가는 겁니다. 비보험 단위기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비보험 단위기간이 최소 며칠 이상? 180일이죠. 그럼 180일을 월로 따지면 한 6개월 되죠. 그럼 많은 근로자가 오해를 해요. 내가 6개월 근무했으니까 따져서 6, 38, 180이 됐네 이제.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만두면 실컷 받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만두고, 물론 이제 회사 사정으로 이제 그만뒀고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하니까, 구직급여 신청하니까 노동부에서 아직 비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안 됐는데요. 며칠 남았는데요. 178일 아니 178일 이틀 부족한데요. 왜요? 6개월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한 주 7일이지만 토요일이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일수는 6일만 들어갑니다. 이걸 꼭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180일 이상이 되려면 최소 6개월이 넘어야, 6개월이 좀 넘어가야 그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보면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여기서 뭐냐 내가 일을 하고 싶고 그런 의사가 있는데도 현재 내가 지금 취업을 못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죠? 몸이 안 좋아서 실제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 박스에 나와요. 오른쪽 671페이지 가로 2번에 보면 수급 자격 제한 사유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여기 해당되지 않아야 돼요. 즉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해당이 되면은 구직급여를 안 줍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 박스 한번 보시죠. 671페이지 박스 가운데 왼쪽을 보면 중대한 기책 사유로 그만뒀을 때에 여기서 중대한 기책 사유 누가? 피보험자, 근로자면 이제 근로자가 이런 사유로 그만뒀을 때는 이때는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실급을 주지 않아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두 번째, 막대한 지장을 사업에 초래해서 회사에 그냥 고의로 재산을 어떤 사고를 쳐가지고 회사에 큰 손을 끼쳐서 해고되었다거나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을 많이 해서 해고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 자,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이게 바로 무슨 이직? 예, 자발적 이직입니다. 거기 가로 해놓고 그 박스에 가로 해놓고 자발적 이직이라고 써놓으면 좋겠죠. 예. 자, 두 번째 보면 거기 이제 해서 자발적 이직 첫 번째 보면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 이직이죠. 전직 다른 데로 가려고 말이고요. 자영업 이제 내 돈 좀 모았으니까 목돈 모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경우도 해당되지 않고요. 자발적 이직으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재미난 말이 나왔어요. 두 번째 보면 중대한 기축 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 안 되고 자기 해고 안 되고 사업주의 권고로 그만둔 경우 이걸 일종의 권고 사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지금 이 박스에 나와 있는 것은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죠? 사업주가 근로자 잘못해서 사고 쳐서 그만두는데 본인이 그만둔 게 아니고 사업주가 그만둘래 권고해서 그만둔 경우 흔히 우리가 권고사직인데 이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직급여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급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권고사직은 두 가지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안 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권고사직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근로자가 잘못했어요. 여기서 귀책 사유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자, 여기서 근로자가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회사 돈을 1억을 훔쳐서 들켰어요. 당연히 해고될 수가 있죠. 자, 이건 당연히 해고입니다. 이 정도면 해고예요. 그런데 해고가 되면 여러 가지로 본인도 불명예스럽고 그죠? 다른데 재취업하는 가족에서 혹시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회사가 그냥 뭐 그동안에 고생한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봐줄 테니까 해고 안 할 테니까 알아서 그만둘래 너?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아서 사표 내면 우리가 해고 절차 거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사표 써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로자가 딱 판단해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해고될 판인데 해고되기 전에 그만두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자기도 명예스럽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해고 안 하는 대신에 사표 내는 거, 사직하는 거, 이것도 근고사직이거든. 회사가 사직을 근거해서 그만둔 거거든. 자, 이 경우와 두 번째 근고사직은 뭐냐? 회사 사정으로. 첫 번째는 근로자 잘못으로, 근로자 규칙 사유로 회사의 근거에서 그만두는 거. 두 번째는 회사 사정, 즉 경영 악화, 부도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이상 회사에서 근로자를 다 고용하기 어려워. 회사가 어려워서. 그래서 회사에서 미안하지만 회사가 좀 어려운데 좀 그만둬 줄 수 있겠습니까? 근로자 잘못이 없는데 그만둬 하면 해고잖아요. 해고는 부당해고 되거든. 정당성이 있어야 되거든.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가. 근데 이것 전에 알아서 그만두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요. 라고 해서 근로자가 알았어요. 내가 보니까 회사가 어려운데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하고 어려운데 내가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이것도 근고사직이거든. 어쨌든 둘 다 회사가 사직을 근거해서 그만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그만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구직급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근로자 잘못이 없잖아요. 회사의 경영상 사정, 회사가 안 좋아서 회사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받아준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에는 구직급의 대상이 됩니다. 아셨죠? 제가 상담받아 보면은 많은 경우에 저 회사가 어려워서 그냥 사표 내고 싶은데 자발적 이직이 되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서 다시 670페이지 왼쪽 칸에 박스에 보면은 세 번째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서에 해당되지 않을 것. 그 다음 4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무슨 말이죠? 자, 실업된 상태에서 실업자인 사람이 나 그냥 취업하기 싫어. 그냥 놀래 집에서 그냥 등산에 다니고 이러면 재취업 의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직급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재취업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나올 거고요. 이거 실업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 671페이지 위에 5번, 6번은 이거는 일용 근로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앞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5번, 6번은 이렇게 줄을 쳐놓고 이렇게 해놓고 일용 근로자라고 적으십시오. 일용 근로자. 5번과 6번은 일반적인 근로자를 전제하는 게 아니고 일용 근로자. 자, 일용 근로자는 누구? 하루 단위로 계약된 근로자. 한 달 미만 계약된 근로자. 한 달 미만 고용하는 걸로 계약된 근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용 근로자일 때는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거기 일용 근로자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거기 일용 근로자에 보면 5번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 내역이 일한 적이 없을 것. 14일인데 기출 문제를 보면은 그걸 7일간 근로 내역이 없을 것 이렇게 썼는데 아니죠. 14일 2주거든요. 2주 동안 계속해서 근로 일한 적이 없을 것. 이게 조건입니다. 일용 근로자 할 때는요. 자, 그 다음 밑에 가로 2번 수급 자격 제한 사유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걸로 제가 이제 가름하겠고, 그 다음 밑에 가로 3번 실업의 신고가 돼. 실업의 신고. 이 신고는 뭐냐? 여러분이 회사가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권고사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사표를 냈어요.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 대상은 되거든.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구직급여, 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를. 그런데 구직급여 신청을 안 하면 안 줍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그만뒀어요. 당연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 그냥 귀찮아. 안 받을래. 그러면 안 줘요. 국가 챙겨서 알아서 챙겨주면 참 좋겠는데 챙겨주지 않습니다. 달라고 해야 돼요. 달라고 해서 신청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실업의 신고.
나 지금 실업되었으니 도와줘요라고 하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도와줘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도와줄 이유가 없죠. 이게 실업의 신고인데, 그러면 실업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회사를 그만뒀는데 아니면 해고됐는데, 그러면 실업급 받고 싶은데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게 이제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대개 우리는 며칠 이내에 신고하라는 게 일반적인데, 이 실업의 신고는 며칠 이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지체 없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줄 거기 671페이지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즉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지급 안정기관, 이건 노동부의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를 말해요. 고용센터에 가서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체 없이. 그러면 그만두자마자 총알 택시를 타고 바로 뛰어가서 그냥 달려가서 지체 없이 신고를 해란 뜻인가? 이 가로 넣기 나왔어요. 가로 넣기 가로 해놓으십시오. 가로 넣기 문제 나왔습니다. 뭐 실업 신고는 7일 이내에, 뭐 14일 이내에 이렇게, 그 다음에 지체 없이. 이 무슨 말일까요? 가능한 빨리 하세요. 알아서 그 말이에요.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 그러면 알아서 가능한 빨리 신고하세요. 이 말이에요. 지체 없이란 말은. 자, 어쨌든 이 경우 지체 없이 하게 돼 있다는 걸 자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가로 4번에 보십시오. 가로 4번에 보면은 수급 자격의 인정. 자, 근로자가 실업했고 실업 신고를 했습니다. 저 실업되었으니까 구직급여 주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구직급여 조건에 해당이 돼야 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 다음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지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8개월 기간 동안 적어도 180일 이상을 비보험 단위 기간이었는지, 그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따져보니까 178일밖에 안 나와. 180일 안 나와.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죠. 이제 자기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수급 자격의 인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음 페이지 672페이지로 가보십시오. 자, 그 다음 거기에 가로 5번을 보면 실업의 인정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실업의 인정. 그거는 수급 자격을 확인해 보니 실업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구직급여 받을 자격이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거예요. 그 절차를 거치는데 그걸 한번 제가 써볼게요. 자, 써보면 순서대로 첫 번째 이직이라고 한번 써볼까? 먼저 이직이라고 쓰고, 이직하면 무조건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게 아니고 신고 안 하면 아예 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실업 신고를 해야 되고, 실업에 신고를 하게 되고, 이 실업 신고는 언제까지 며칠 이내 하게 돼 있다? 7일, 14일? 어떻게? 지체 없이 하라고 돼 있죠. 지체 없이 하세요. 가능한 빨리 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업 신고를 하면 무조건 구직급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구직급여 자격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수급 자격 인정, 수급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실업 인정이 된다. 인정.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가 이제 지급되는 단계로 가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72페이지에 가로 5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업의 인정인데, 자, 그러면 실업 인정이 되면 인증이 된 날로부터는 무조건 구직급여는 지급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6월 말에 그만뒀습니다. 이직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7월 1일자로 가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니까 다음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7일은 대기간인데 이제 7일 지나서부터 인정이 되었으니까 수급 자격이 계속해서 내가 실업 재취업하기 전까지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해서 이제 실업급여, 구직급여가 계속 나오겠네? No. 그렇지 않아요. 실업이 인정이 돼야 돼. 그 기가 실업 상태에 있는 매일매일이 실업 인정이 돼야 돼요.
자, 이게 실업 인정인데 무슨 말이냐? 신고가 되고 구직급여 자격 인정이 되면은 노동부에서 2주 있다가 오십시오, 한 달 있다가 오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한 달 있다가 갔어요. 가서 실업급여 주세요. 안 줍니다. 자, 한 달 동안 뭐 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노동부가. 그러면 지난 월요일 날은 뭐 하셨는데요? 집에서 잤는데요? 그냥 놀았는데요? 인정이 안 돼요. 그날은 빠지는 거예요. 뭐 하셨는데요? 저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데요? 뭐 하여간 했어요. 인정 안 되죠. 뭔가 근거를 갖고 와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면접 보고 왔어요. 시험 보고 왔어요. 교육 훈련 받고 있어요. 이런 게 인정이에요. 그러면 인정이 된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거죠. 만약에 실업된 한 달 날짜가 30일이면 30일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20일만 구직 활동한 게 인정됐다면 20일치만 준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실업 인정인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문제에서. 거기 1번에 보면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즉 고용센터, 노동부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실업 인정을 받은 날 각각에 대하여 지급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요.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말을 바꿨어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지급한다. 많은 사람 실수했죠.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지급한다. 오, 맞는 거지? No. 실업 인정을 받았지만 받은 날 각각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지 받은 날부터 계속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의 표현이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이 말이 맞지 날로부터 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항상 이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법규 문제는 법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나오지 않으면 틀린 거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실업 인정을 받은 각각의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지 실업 인정을 받은 날부터 쭉 지급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밑에 가로 6번에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구직급여 일액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실업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가 지급돼야 되죠? 얼마를 줄 거냐는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급여가 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물론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만 상한의 간액이 있어서 어쨌든 근로자가 그만뒀을 때의 평균 임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60%를 주는데 어떻게 뭘 기준으로 계산하고 몇 프로를 줄 거냐. 이게 구직급여 일액, 실제로 지급되는 거. 그러면 급여 기초 임금 일액은 구직급여 일액 하루치를 계산해낸 기준 금액, 이게 급여 기초 임금 일액이고 거기에서 60%를 주는 게 이제 구직급여 일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치는 일액 두 번이면 또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거기 박스를 보십시오.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우리 흔히 구직급여를 탄다, 실업급여를 탄다, 구체적으로 구직급여를 탄다라고 하실 때에 구직급여는 어떤 걸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에 자,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의 종류가 두 가지였어요. 자,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의 종류는 두 가지. 평균임금, 그다음 다시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감봉 이런 것은 무슨 임금? 평균임금으로 계산했고, 그 다음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1.5, 그 다음에 주휴수당 같은 거, 그 다음에 연초휴가, 안서연초휴가 수당, 그 다음에 해고수당, 이것은 무슨 임금? 네, 통상임금이었죠. 자, 그랬을 때에 바로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박스 672페이지 6번에
동그라미 1번 구직급여 일액 실제로 근로자한테 실업한 날 만약 하루 인증이 되었으면 하루 얼마 주는 거예요? 그걸 어떤 임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로자의 평균임금. 그러면 이직했을 그 시점에서 평균임금. 그러니까 퇴직금도 그만뒀을 때 그 시점에서 평균임금이죠. 석 달치 임금 총액을 3개월 날짜로 나누면 하루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퇴직금 계산할 때는 하루 나온 그 전액을 곱하기 근무기간으로 하지만 실업급여에선 그 평균임금 하루치에 몇 프로 준다 다 주는 게 아니고 60%만. 만약에 하루 일당에 10만 원이 나왔다면 6만 원 60%. 과거에는 50% 반 줬어요. 지금은 10% 올라갔어요. 그래서 60%를 준다. 이게 기존이 평균임금이에요. 자, 그런데 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근로기준법 강의할 때에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의 무슨 임금으로 계산해 준다? 평균임금. 간단하죠? 근로자의 평균임금. 그런데 두 번째, 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수가 있거든. 만약에 결근을 많이 하거나 하면 임금 총액이 줄어들어서 통상급보다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근로자 무슨 임금을 한다고? 통상임금을 계산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정하기가, 계산하기가 애매해. 근거도 좀 부족하고 이랬을 때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가 있다. 이 기준 보수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오른쪽 박스를 보십시오. 673페이지 위에. 자,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근로자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게 나올 때는, 어쨌든 우리가 법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라는 의미는 그 기준 밑으로 줄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 근로자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게 나와. 그럴 때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계산해 준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박스에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복잡하게 그걸 다 묻진 않아요. 무시하고 그냥 근로자 평균을 계산해 준다. 이 평균임금 통상임금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해준다. 그 다음에 애매할 때는 기준 보수를 기준으로 해준다. 근데 이렇게 계산한 것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때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그럼 평균임금이 하루 10만 원 나오는데 10만 원을 다 주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그 중에서 60%만 계산해 준다. 10만 원이면 6만 원을 준다. 그러면 최저임금으로는요, 이거는 80%를 준다. 이 80%, 최저임금의 80%를 준다. 나온 걸로.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봅시다. 자, 보시죠. 근로자의 하루 평균임금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게 평균임금이잖아요. 그 10만 원이 나왔으면 6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60%니까. 그러면 고액 연봉자, 월급이 연봉이 많은 고액 연봉자인 경우에, 만약에 월급이 뭐 어떻게 할까? 하루 뭐 월급 계산하면 하루 일당 평균임금이 100만 원 나온다. 뭐 월급이 한 3천만 원, 연봉이 한 3억, 4억, 5억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루 평균임금이 100만 원이 나오면 100만 원의 60%는 60만 원이죠. 야, 그러면 하루 60만 원, 한 달 30일 38, 1,800만 원을 실업 상태에서 한 달 하루 10만 원 나온 사람은 6만 원, 6, 38, 180만 원 받는데 이 사람은 1,800만 원을 국가 주는 돈인데 급여는 자,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국가 주는 돈은 항상 뭐가 있다? 상한액 환액이 있는 거예요. 상한액 환액이. 그래서 아무리 연봉 월급이 많거나 많으면 많이 받는다 말이 있는 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일정한 상한액이 있다. 그리고 한액은 최저임금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상한액 얼마까지 인정해 줄 거냐? 오른쪽 보십시오. 673페이지 위에 박스 밑에
참고 표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이, 즉 구직급여 일액이 계산한 하루 평균 임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한도가 얼마다? 11만 원이다. 그러면 11만 원에 다 주는 거냐? 그러면 11만 원 곱하기 한 달 30일 하면 한 300만 원 넘는데, 실업 때도 괜찮은데 이거? 거기에 60%.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죠? 5만 5천 원인가? 그렇네요. 5만 원, 60만 원, 6만 원에다가 11만 원에 60%를 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50%였는데 60%, 10% 올라갔어요. 즉 하루 최대 평균 임금이 11만 원을 한도란다. 11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60%를 준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급여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실업급여, 구직급여,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라고 쓰는데 이 급여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근로자가 회사 일을 하고 회사 사업주가 주는 건 임금이라고 표현하죠. 임금. 그런데 국가가 근로자한테 주는 건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건 사업자가 주는 것이고 국가가 주는 것은 급여라는 표현을 쓴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거기 672페이지 구직급여를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는가를 우리가 대강 정리가 됐고요. 자, 그다음 밑에 보십시오. 7번에 수급기간 673페이지 가로 7번에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가 나오는데, 이건 뭐 스킵하겠습니다. 스킵하고 그다음 가로 8번을 보시죠. 구직급여 지급 및 대기기간이 나와요. 대기기간. 자, 우리가 아까 얘기 다시 보십시오. 이직되어서 실업 신고를 하면 그리고 수급 자격 확인이 되면 바로 구직급여 지급되는 게 아니고 실업 신고를 하면은 7일간은 일주일에 대기 기간으로 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오늘 이직해서 내일 실업 신고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또 재취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모르는 일이잖아요. 사람 일은. 그러면 굳이 구직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취업을 또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7일 한 주는 대기 상태. 그 기간 중에 취업되어 버리면 굳이 줄 이유가 없으니까 구직급여를. 그래서 7일간은 일단 대기 기간으로 본다. 7일. 자,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가로 넣기도 나오고 7일간은 대기 기간이라고 하는 걸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 가로 9번에 소정급여 일수가 나옵니다. 소정급여 일수. 이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실업을 하면 이제 실업급여 조건 해당이 되고 하면 구직급여가 나오는데요. 그럼 구직급여는 뭐 재취업할 때까지 계속 1년 내내, 10년 내내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국가가 주는 돈은 또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당신은 언제까지 3개월만, 6개월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날짜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아셨죠?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날짜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밑에 박스를 보시면 이것도 자주 나오진 않지만 별표 2개 정도 가끔 출제되는 영역, 어쩌다가 아니에요. 가끔 별표 2개 정도.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박스를 보십시오. 최저 120일에서 최고 270일까지. 그 한 달 30일을 보면은 120일은 4개월치 3, 4, 12, 270일은 3, 9, 27, 9개월까지. 원래 이게 최저 90일에서 최대 240일이었는데 30일씩 늘었었어요.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은 120일부터 270일까지인데 그 표를 보니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자, 가로를 보면은 피보험 기간, 세로를 보면은 나이. 그만뒀을 때, 이직했을 때 그때 나이도 고려하게 되는 거죠. 나이와 그 다음에 피보험 기간은 어떤 기간이죠? 피보험 단위 기간은 실제로 보험료를 낸 날짜를 더한 게 단위 기간이고, 피보험 기간은 회사에 고용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이 소정급여 일수는 피보험 기간과 이직일 현재 그 당시에 나이를 갖고 고용보험료를 받는 그때 나이가 아니고 이직했을 때 그때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피보험 기간이 1년 미만, 그리고 1년 이상과 3년, 3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그리고 10년 이상으로 5개로 구분했고, 나이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르게 돼 있죠. 50세 미만은 120, 150, 30일씩 늘어나서 240일까지 가는 것이고, 5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은 120일로 시작했지만 180, 210, 240, 270으로 조금 더 길게 돼 있죠. 일수가. 이렇게 해서 꼭 이 표를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주로 그 다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중간에서 냈어요. 피보험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요. 이직일 현재 나이가 50세 미만, 예를 들어 45세일 때는 소정급여 일수가 며칠일까요? 라고 하면 150일이죠. 그죠? 이제 지금 180일이죠. 옛날엔 150일, 30일 늘었습니다. 이제 180일. 이런 식으로 답을 찾는 문제가 가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674페이지로 가면 가로 10번의 연장급여 지급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구직급여를 좀 더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훈련 받을 때,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특수한 일이 있을 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라는 것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자, 이 이제 구직급여, 실업급여 부분에서 마지막 구직급여의 직업의 제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훈련을 거부할 때와 두 번째 보면은 부정행위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건가. 자,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자격이 있으면 첫 번째 훈련을 거부한다. 즉 국가에서 고용센터에서 이 훈련 한번 받아보시고요. 저기 가서 면접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왜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업기간 동안에 구직활동을 전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전제를. 그런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놀면 아예 안 주는 거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 훈련을 좀 받게 하는데도 저 못 받겠어요 라고 하면은 이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가 있다. 이 제한은 뭐냐? 지급을 정지하는 거죠. 정지.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경우 구직급여 지급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이미 지급한 건 이제 그냥 준 거고 그 다음부터 안 준다는 뜻이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지급한 것을 회수한다, 환수한다라고 문제를 냈어요. 아니죠. 이미 지급된 거 그냥 준 거고 그 이후부터 안 준다가 정지잖아요. 그걸 참고하시고. 자, 그런데 그 박스에 보면은 훈련을 거부했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이럴 때는 괜찮다. 그때는 정지하지 않고 계속 주겠다는 뜻인데, 어떤 경우에 1번 소개해 준 직업이 참 마음에 들고 너무 좋은 직업이긴 한데 내 능력에 부쳐 내가 지금 그걸 할 만한 여건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거부가 되는 거죠. 훈련 받기 어려워요. 거기 취업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거죠. 내가 일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두 번째, 그 참 좋은데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요. 내 지금 사정상 이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때에. 자, 그 다음 세 번째, 참 고맙고 좋은데요. 그 임금 월급이 20%나 너무 낮아요. 즉 일반적인 월급보다 20% 이상이 낮다. 그래서 그 일은 중국집의 셰프는, 주방장은 월 한 400원 받을 수가 있는데 300밖에 안 준대요. 20% 이상 낮다. 이럴 때는 거부해도 된다. 그럴 때는 구직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 부정행위에 따른 직업 제한. 자, 제가 앞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죠.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데 왜 이제 회사하고 짜고 회사가 그래 너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거지만 회사가 어려워서 권고사직한 걸로 써주는 거예요. 회사 사정상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 주면 그것만 놓고 보면은
자발직이 아니고 근로자가 구직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죠. 근로자 자발직인 회사가 서로 속인 거잖아요. 이게 부정수급이다. 안 되죠. 이 부정수급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 직업이 중지될 것이고, 그럼 그동안 직업된 것 환수되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다음 오른쪽 페이지 위에 12번 반환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부정수급일 때는 직업이 중지되면서 이미 직업했던 것도 반환되고 오히려 또 추가로 징수가 더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75페이지 마지막 내용, 이 강의에서 마지막 내용이에요. 취업 촉진수당. 아까 제가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이 있는데 이 촉진수당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아까 이미 설명을 했고요. 다만 코멘트를 보시면 이 4가지의 취업 촉진수당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 중에 1번, 2번은 반드시 해당이 되면 국가 지급해야 하고 3번, 4번은 해당하더라도 꼭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걸로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걸 묻는 문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까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종류를 묻는 문제는 아주 자주 나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고용보험에서 2번째 강의였죠. 실업급여 강의를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